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입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득보다 더 높은 금액이 들어가는 경우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초수급자의 경우 정부가 통장잔금 및 입출금을 아주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만약 돈을 빌렸을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돈을 빌려도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급자의 자격 유지와 관련된 사적 이전 소득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얼마나 빌려도 되는지, 용돈으로 얼마나 받아도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돈이 필요하면 부모님이나 자녀, 형제, 자매, 친구처럼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빌리면 이자나 만기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고 설령 이자를 내더라도 아는 사람에게 주니까 은행에 내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알아보지 않고 빌렸다가는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차상위나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은 까다롭지 않은데 정부가 유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는 깐깐하게 보니까 돈을 빌릴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수급자의 통장에 잔액이 얼마 있는지도 보고 얼마나 입금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수급자분들은 수급자를 신청할 때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바로 이 동의서로 수급자의 금융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데요. 정부는 수급자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대출한 금액이면 부채로 봐서 수급자의 재산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빼줍니다. 그런데 만약 입금된 돈이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이라면 고스란히 금융재산으로 봅니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을 증명하면 돈을 빌린 것으로 봐서 재산에서 차감해줍니다. 증빙은 지급 명령이나 지급 결정 등에 대한 법원 판결물이나 화해 조정도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빙 자료가 없다면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은 돈을 받은 것과 똑같다고 보죠. 대부분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릴 때 이런 법적인 절차 없이 빌리기 때문에 돈을 빌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지인들에게 돈을 받을 때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아는 사람에게 입금된 돈이 1년에 6번 이상이거나 6번 미만이라도 1년간 빌린 총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아무리 내가 짧은 기간 동안 이자를 많이 주고 빌렸어도 정부는 수급자가 매달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돈을 수급자의 소득으로 봅니다. 정부는 이런 돈을 수급자 개인이 사적으로 받는 돈이라고 봐서 사적 이전 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적 이전 소득이 기준보다 많으면 수급비가 줄거나 심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으시는 경우나 혹은 친인척에게 한 번에 큰 돈을 받았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기준으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 달에 얼마까지 받아도 수급자 유지에 영향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수급자분 통장에 입금된 횟수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1년에 돈을 6번 이상 받은 경우는 한 달에 받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를 넘으면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15% 이하로 돈을 받는다면 수급 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 기준 월 33만원까지, 2인 가구 기준 월 55만원까지, 3인 가구 기준 월 70만원, 4인 가구 기준 월 85만원까지 받아도 수급자 유지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 75세의 노부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60만원의 용돈을 12개월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2인 가구 기준 월 55만원까지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월 5만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렇게 잡힌 소득 5만원은 매월 받으시는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데요. 만약 5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고 계셨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12개월 중 약 3개월만 초과해서 받은 경우 초과해서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해서 12개월로 나눈 금액만큼 월별 생계급여에서 차감합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만약 생계급여 최대 금액인 71만원을 받고 계신다면 이 금액에 33만원을 더한 104만원을 매달 용돈으로 받으시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년에 돈을 6번 미만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1년간 받은 돈의 총합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면 소득으로 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준 중위소득 50%까지는 돈을 받아도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인 가구 기준 111만원, 2인 가구 184만원,
3인 가구 235만원, 4인 가구 286만원까지 받아도 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금액보다 초과해서 받는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초과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한 달 소득으로 계산하고 그것을 생계급여에서 삭감합니다. 추가로 받은 금액이 생계급여보다 더 많으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입금된 금액을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1회 지원받은 금액이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술비처럼 돈을 꼭 써야 하는 곳에 사용했다면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사적 이전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유지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이 아닌 지인에게서 빌린 돈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모든 돈을 빌렸다고 말하며 불법으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적으로 빌린 돈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론도 부채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놓친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보직특파원, 저 김 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보직특파원 김 기자였습니다.